삼국지 서쪽으로 가는 길. 손권이 조조를 물리치다. 삼국의 패권을 두고 손권과 조조가 다시 충돌했다. 조조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손권은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었다. 손권의 기민한 전략과 주유의 조언 덕분에 손권의 군대는 조조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조조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손권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조조의 진격을 막았다. 우리가 수적 열세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조조는 병사들을 많이 이끌고 있지만 그만큼 보급이 어렵고 지리적 이점도 없다. 손권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담담히 말했다. 그의 침착함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들의 사기는 높아졌다. 그들은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조조의 군대를 압박했다. 전투는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손권의 군대는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었다. 조조는 큰 패배를 당한 뒤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손권의 지혜와 전략적 감각이 빛났던 순간이었다. 낙봉파. 손권의 승리는 낙봉파에서 결정적이었다. 낙봉파는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전투의 양상이 매우 불리한 곳이었다. 손권은 이 험준한 지역에서의 전투를 피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계책을 짜서 조조의 군대를 유인했고 그들이 발을 들인 순간 급격하게 지형의 이점을 활용해 적을 제압했다. 이 지역은 험준하지만 적군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할 것이다. 우리가 적절한 위치에서 공격하면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손권은 지형의 활용을 철저히 계산하며 명령을 내렸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고 조조의 군대는 낙봉파에서 크게 패퇴했다. 낙성과 기주. 낙성과 기주에서는 조조의 세력이 다시 한번 손권의 세력에 도전했다. 기주에서 조조는 큰 병력을 동원해 손권의 영역을 압박했지만 손권은 계속해서 영리한 방어 전략으로 맞섰다. 낙성은 조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고 손권은 이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번의 공세를 시도했다. 전투 중 손권은 낙성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기주에서의 전투는 치열했다. 손권은 기주를 차지하기 위해 다수의 병력을 동원했으나 조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는 운명이 우리 편이 아니군. 손권은 낙성의 승리에 안도하면서도 기주에서의 불안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가맹관 싸움. 가맹관에서의 전투는 유비와 조조의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유비는 가맹관을 차지하기 위해 장비와 황충을 투입했고 이들의 군사 전략은 탁월했다. 가맹관은 좁은 지역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승리가 양 진영 모두에게 중요했다. 이곳은 좁고 적군이 집중되면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유인해 적절한 시기에 반격해야 한다. 유비는 군사들에게 지시하며 조심스럽게 전략을 세웠다. 장비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적군의 전열을 뚫었고 황충은 그의 노련한 전술로 후방에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이 둘의 활약 덕분에 가맹관은 유비의 손에 떨어졌고 조조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의 황후 시해. 조조는 황후를 시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다. 조조의 황후는 정치적 음모 속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사건은 조조의 집안에 큰 혼란을 불러왔으며 조조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나는 황후를 지키지 못했구나. 조조는 슬픔과 후회 속에서 고개를 떨구며 탄식했다. 그는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성공했음에도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황후의 죽음은 조조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조조의 결정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중 평정. 유비는 한중을 차지하기 위해 또다시 군대를 이끌었다. 한중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를 차지하는 자가 패권을 잡을 수 있었다. 유비는 군사적 판단에 따라 제갈량과 방통을 앞세워 한중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한중을 차지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지역을 절대적으로 우리 손에 넣어야 한다. 유비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갈량은 그의 곁에서 냉철하게 전략을 짜며 군대를 지휘했다. 유비의 군대는 한중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고 결국 한중을 완전히 평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유비의 세력은 더욱 확장되었고 그의 대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도사, 좌자. 좌자는 조조를 만나
자신의 철학과 도수를 이야기하며 조조에게 큰 영감을 준 인물이다. 그는 신비한 능력을 바탕으로 조조에게 조언을 했고 조조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내면의 변화를 겪는다. 돈은 모든 것에 통한다. 그대가 이를 깨달으면 세상의 패권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좌자의 말은 조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조조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더욱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점쟁이 관로. 관로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으로 유명한 점쟁이였다. 그는 유비와 조조, 손권의 운명을 예언하며 이들의 미래를 미리 경고했다. 유비는 그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고 관로의 예언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3명의 군주 중 하나는 큰 불행을 맞이할 것이요. 관로의 예언은 불길했지만 그중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는 불명확했다. 이 예언은 유비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심하게 된다. 장비와 황충의 계책. 장비와 황충은 서로의 전략을 결합해 적군을 상대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 둘은 전장에서 협력하여 적의 진영을 흔들었고 그들의 계책은 적군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내가 적의 전열을 깨뜨리면 그대는 후방을 차단하시오. 장비가 황충에게 외쳤다. 이 둘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해 적군을 압도했고 그들의 용맹함은 전장에서 빛을 발했다. 담대한 조자룡. 조자룡은 담대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그는 항상 앞장서서 적진을 뚫고 나아갔으며 전장에서 그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번에도 그는 적진을 돌파하며 유비의 군대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전장에서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조자룡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담대한 행보는 유비의 군대에 큰 사기를 주었고 적군은 그의 무서운 기세에 압도당했다. 양수와 계륵. 조조의 책사였던 양수는 뛰어난 지혜로 조조를 보좌했으나 계륵 사건을 통해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양수는 계륵의 상징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조조의 내면을 파악했지만 이는 결국 그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계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버리기에는 아깝고 갖고 있기도 애매한 존재이지. 양수는 조조가 사용한 계륵이라는 표현을 듣고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계륵이 상징하는 것은 군사적 목표였던 한중에 대한 조조의 마음이었다. 한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그동안의 노력이 아까웠던 것이다. 양수는 자신의 통찰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로 인해 조조의 심기를 거스르고 말았다. 조조는 양수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양수의 충언은 결국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가 그토록 충성스러웠는데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양수는 비극을 직감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결국 조조는 양수를 처형하게 되었고 양수의 죽음은 조조의 군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앞으로 펼쳐질 삼국의 운명은? 손권과 유비는 각자의 영토와 세력을 넓히려고 치열하게 싸웠고 조조는 패배와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 과정에서 군주들과 책사들, 장수들의 지혜와 용기가 빛났고 때로는 그들의 계략이 적중하여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그러나 승리만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조조의 황후가 죽고 양수처럼 충성스러운 책사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등 전쟁 속에서는 개인의 희생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각 인물들의 심리와 갈등은 더욱 깊이 드러나며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삼국의 운명을 크게 좌우했다. 한중왕 현덕과 관운장의 몰락편으로 이어집니다.